역시 좋아 좋아. 수상하네.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거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이거 뭐야? 눈을 가까이 대주세요. 눈을? 눈을 확인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좋아, 그렇다면 하! 구박사 얼굴 사진이다, 받아라! 안 될 것 같더라. 내가 포기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들어갈 텐다. 엄마, 저도요. 과연 나 여사는 구박사의 비밀의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일 아침 바쁘게 출근할 때 필요합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필요하죠. 이것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곳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이것은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어둠 속에 묻힐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눈입니다. 귀여운 어린이가 눈 검사 중이네. 엄마, 그런데 눈은 언제 다 커요? 눈은 크는 게 아니고 발달한다고 해야 할 거야. 근데 정말 언제까지 발달할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눈에 대한 궁금증, 어서 풀어주세요. 눈은 뭐 처음부터 어른처럼 잘 보는 상태는 아니고요. 맨 처음 아이들이 사물의 물체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을 갖고 태어나죠. 그 시력이 보통 우리가 이제 5, 6세가 되면 비로소 성인과 같은 정도의 시력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은 보통 이제 8, 9세가 되면 완벽히 성숙한데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조기검사를 통하여서 질병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 문제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치아 문제 아닐까요? 2위가 치아 문제, 1위는 바로 시력 이상인데요. 전체 검사 학생 중 절반이 넘는 학생들에게 시력 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안경 쓴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군요. 그런데 시력 이상의 기준이 얼마인가요? 네, 기준은 나은 시력 0.7 이하입니다. 나은 시력이라고 하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한 시력이죠? 맞습니다. 그럼 하나 더 알아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노년 백내장이 4위인데요. 약 26만 명의 전체 환자 중 무려 19만 5천 명 정도가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 건강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죠. 보통 이제 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눈알, 이제 안구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 눈을 보시면은 눈은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싸고 있는 이제 근육과 또 안화라고 해서 눈을 싸고 있는 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눈알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말할 때 이제 안구만 말하는 거죠. 그 안구에는 볼록 나와 있는 각막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각막은 이제 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눈 안으로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각막을 벗겨보면은 이 각막과 이 카메라 조리개 역할의 수정체 사이에 홍채라고 해서 동공, 홍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 색깔이 뭐 검다 하얗다 할 때는 보통 이 홍채 있죠. 홍채 색깔로 좌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렌즈 역할의 수정체가 있고요.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막에 생긴 빛은 결국 우리가 이 시신경을 타고 들어와서 뇌로 전달되는 거고요. 뇌에서 비로소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각막, 망막, 홍채, 수정체, 그리고 시신경까지 눈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알아보니까 아빠 연구실 보안 장치는 눈 중에서도 홍채를 인식하는 장치래. 홍채요? 홍채는 가운데 동공 주위의 도넛 모양 부분이야.
동공 크기를 조절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홍채 안의 멜라닌 색소가 눈의 색을 정하지. 우와, 엄마 대단해요. 구박사 부인 3년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곳은 홍채를 이용해 보안 장치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홍채 인식 과학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무늬, 그 홍채가 갖고 있는 그 무늬가 사람마다 자기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틀리듯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실험에 앞서 홍채 정보를 저장해 볼까요? 먼저 등록 전용 홍채 인식 장치에 눈을 대면 이렇게 홍채 정보가 저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용 홍채 인식 장치는 거울과 적외선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내부 카메라가 사용자 눈을 인식하고 적외선으로 반사된 홍채 정보를 저장한답니다. 하지만 정면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보면 홍채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요. 또한 눈을 가늘게 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홍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면을 본 상태에서 홍채의 70% 이상이 보여야만 하죠. 자, 그럼 실험을 해볼까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인증에 도전하면 인증 실패. 앞서 홍채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도전하면 인증 성공! 그 이제 홍채 같은 경우는 그 100만 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 한 눈이요. 그래서 이제 저 두 눈을 할 경우 같은 경우는 1조 분의 1 정도가 돼서 그 한 번의 그 이미지를 촬영 시에 가장 편리하고 손쉽게 본인을 지구상에서 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실험을 해볼까요? 먼저 정상적으로 홍채 인식에 도전합니다. 인증 성공! 다음은 선글라스를 끼고 홍채 인식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금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다가간 후 인증 성공! 아니, 선글라스를 껴도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 선글라스가 되는 이유는 그 적외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적외선은 선글라스와 상관없이 빛이 적외선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일부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투과가 안 돼서 적외선이 그 투과가 안 돼서 촬영이 안 되는 경우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콘택트 렌즈는 어떨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반 콘택트 렌즈는 가능하지만 컬러 렌즈의 경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마치 손에 장갑을 끼면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것처럼 컬러 렌즈의 색상이 홍채를 가리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보안 문제도 궁금해요. 왜 SF 영화에도 홍채 인식 기술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타인의 눈을 이용해서 홍채 인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그 눈을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탈구를 시켜서 일단 그건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그 실명 또는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동공이 이제 순간적으로 풀려서 그 홍채 문양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네. 그 생선 혹시 보시면 생선이 죽은 부분 확 풀려 꺼멓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와 동시에 죽으면 네. 홍채를 촬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다른 질문. 만약 사용자의 키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기계가 아래 위로 이동하면서 홍채를 인식한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번에는 홍채 인식 거리를 재볼게요. 이곳에서는 약 35에서 45cm 정도의 거리에서도 홍채 인식이 가능한데요.
외국의 경우는 약 2에서 3m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미래야, 연목토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니?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솔개의 눈에 토끼의 귀, 즉 잘 보이는 눈과 잘 들리는 귀를 뜻한단다. 솔개가 눈이 좋나 봐요. 솔개는 매목수리과의 새인데 얘네들이 눈이 좋은 편이래.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건 이제 바로 매죠, 매. 매 시력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는데, 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보다 5배 정도 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야도 좀 넓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중심원목, 이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자세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황반이 사람은 한 개인데 이 시력의 중심된 황반이 매는 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매는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고 더 시야가 넓게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는 하늘 높이 날기도 하고 좋은 눈으로 멀리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먹이 사냥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 눈에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약점이요? 어떤 약점이죠? 하지만 매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밝은 빛에서 보는 세포들을 원추세포, 원뿔세포, 그 다음에 어두운 데 있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기능한 세포들을 저희가 막대세포란 말을 쓰는데, 매는 반대로 이 막대세포의 기능은 떨어졌다고 그래요, 사람보다. 그래서 매는 어두운 곳에 잘 못 보고 활동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밤에 그냥 자야겠네요. 네, 자야죠. 사냥할 수가 없어요. 네. 두 번째 문제. 미래야, 홍채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니? 레드, 잘 모르겠어요. 답은 아이리스야. 아이리스는 붓꽃의 영어 이름이기도 하고 이리스로도 불리는 그리스 신화의 무지개 여신을 뜻하기도 하지. 홍채 인식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홍채 이미지를 취득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취득한 이미지를 보안 코드화한 후 비교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홍채 정보를 촬영한 후 이미지 보안 코드화를 하고 비교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대조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인가요? 홍채 인식 장치 렌즈의 초점 보정 작업 중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상황마다 장치의 홍채 인식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설정값을 넣어준답니다. 네, 지금같이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서 열에 의해서 변형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재조정을 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렌즈 특성상 열이 받으면 초점이 틀어지는 현상이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이 동공을 확대해서 보다 보는 거니까 초점이 안 맞게 되면 인식률이 그만큼 저하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설계 확인 작업 중인데요. 설계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원 공급 장치에서 필요한 전류의 전기를 설계대로 잘 내보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게 그 동작될 때 상황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있으면 실제로 이제 그 필드나 제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부터 원래 그 설계된 대로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짚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눈을 이용한 과학기술 홍채 인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홍채 인식은 사용되는 목적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 보이네요. 과연 홍채 인식 기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진입하는 과정이 아직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 가격도 그래서 지문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야외에서 그 인식하기 위해는 그 일반 그 햇빛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 그 몇 가지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 요소 기술이 조금 해결이 되면 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눈물이겠죠. 정말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자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최근에 울어본 적 있어요? 비밀입니다. 혹시 눈물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눈은 보시면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게 눈물인데요. 앞에는 이제 기름막으로 덮여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기름막이 눈물이 쉽게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교수님, 눈을 공부하다 봤는데요. 눈과 뇌가 서로 교차된다는 게 정말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각 교차라고 말을 쓰는데요. 실제 이제 오른쪽 눈에 있는 이 시각 정보들은 사실은 일부는 반대쪽으로 꺾여서 반대쪽 뇌로 가고요. 시각 정보가 한 눈에서 들어온 정보가 양쪽으로 같이 공유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시신경이 이상이 있을 때 그 시야의 위치를 보고 시야 이상의 위치를 보고서 어느 쪽에 병변이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근거가 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사실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작한 이벤트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열풍이었죠. 맞습니다. 눈을 이용한 과학기술을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적용한 곳이 있다고 해서 기발한 실험실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안구 마우스 과학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루게릭병이 아시다시피 그런 신체 기관들이 하나씩 동작을 멈추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눈인데 그냥 하실 수 있는 게 눈을 깜빡하는 그런 동작이나 아니면 눈동자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뭐가 가장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구 마우스 기술은 눈으로 손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도 홍채 인식 장비처럼 적외선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화면 부분이 실제로 저 안구 마우스 안에 있는 카메라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가운데 두 개의 원을 그려놨는데 그쪽에 이제 동공이 주로 잡히도록. 실제로 루게릭 환자분들은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눈의 모양을 딱 맞춰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기발한 실험실을 위해 안구 마우스 시범을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양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눈을 움직여봅니다. 눈으로 자판을 치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안구 마우스로 글자를 적어보는데요. 내용은 바로 기발한 실험실이네요. 오랫동안 안구 마우스를 사용한 환자분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안구 마우스가 처음보다 익숙해져서 훨씬 원활하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안구 마우스를 조종하는 것이 눈이 아니라 손으로 보일 정도로 잘 조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 썼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실제로 인간의 눈은 눈에 이제 피로도나 이런 위험도가 없는 적외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적외선이 이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선에 방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몰래 이제 이 눈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빛을 보내서 그 눈의 빛이 어느 부분에 찍히는지 그걸 보고 어디를 보는지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안구 마우스의 양쪽 끝부분에는 적외선 램프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적외선 램프가 켜지면 카메라가 안구를 인식합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자기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눈은 실제로 한쪽 눈이나 한쪽 눈에 사용해 봤을 때 편한 눈이 있습니다.
그 편한 눈을 위로 잡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눈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한쪽 눈에 주로 잡고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안구 마우스를 사용하는 분들과 관련된 일화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는 어떤가요? 선생님 뭔가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분명히 안구 마우스 쓴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본인이 안 쓰신 거 다른 분이 써주셨나 해서 가면은 잘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일단 그분들은 일단 무서우신 거예요. 뭔가 잘 되다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이 당장이라도 뭔가 계속 써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우려가 되는 마음에 일단 연락하고 본 거죠. 세상과 단절됐던 사람들에게 세상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과학기술 안구 마우스. 과학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단절됐던 세상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구 마우스를 통해 더 먼 곳, 더 많은 사람들과 이어지는 것이죠. 일단 안구 마우스를 통해서 이제 뭐 자녀들이랑 가족들 또는 부인한테 뭐 편하게 이제 뭐 연락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예전에 갖고 있던 직업이 쇼핑몰이었는데 그거를 좀 다시 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지를 이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불리는데요. 눈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1000양이면 눈이 800양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그만큼 눈은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사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그 홍채 인식의 창시자 도마 박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은 그 마음의 부하, 두뇌랑 가장 가까운 마음의 부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눈. 바로 그 눈과 과학이 만났습니다. 눈을 이용한 과학기술로 엿보는 우리의 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안 장치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아유, 미래야. 네가 아빠를 불러내면 내가 문 닫히기 전에 몰래 들어갈게. 네, 엄마. 잠시 후. 간신히 들어왔네. 그런데 이건 뭐야? 구박사 확인 들어가세요. 숨어야겠다. 도대체 저걸로 뭘 하려는 거야? 시원하다.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네. 아유. 얼마나 피곤했으면 내가 더 잘해줘야 돼. 이건 영수증. 그런데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네.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쓴 거야? 그래서 못 들어게 했구만. 아이고 여보 그건 맞는데. 맞아. 그 맞으면 맞아야지. 이리 와. 아이고 구박사 사이야.